자, 이어서 전원 변환, 등가 전압 전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원 변환이라는 거는요, 전압원과 전류원을 서로 변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압원이라는 건 뭡니까? 전원 소스가 전압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그쵸? 혹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쵸? 이런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전원 변환이라고 합니다. 전류원을 전원 소스로 쓰다가 전압원으로,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혹은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왔다 갔다 바꿔주는 거예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다 전류로 나와 있는 곳에서 전압원만 있을 때 전류원으로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우에 맞게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대신에 바꿔 줄 때는 걔네들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쵸? 전원으로서의 크기는 같아야 될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가다라고 합니다. 예. 등가. 예. 등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전압원과 저항의 직렬 결합은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결합으로 단자에 대해 등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압원이 이렇게 있어요. 전압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저항과 이렇게 직렬로 나타내어 있는 결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전류원과 병렬인 저항 세트로 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전압 소스가 있고요. 거기에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등가로 만들면 전류와 병렬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저항이나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원으로 볼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가 붙어 있죠. 이게 소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압 소스와 저항을 이게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제 내부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원에 포함되어 있는 저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VS는 IR이잖아요. IS, RS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갈 때, 예, 여기서 흐를 때 VS는 여기 IS라고 하면 IS, RS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충분히 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전원이 이렇게 있을 때 단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예,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 단자 A와 B 사이에 걸려 있는 전이차를 개방전압이라고 해요. 예, 이것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전원 변화를 이제 하는 법을 배울 텐데 그때 이제 단락 전류가 뭐니 개방 전압을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때 나오는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앞에서는 간단하게 전원이 변환될 수 있다. 전압원은 전류원으로, 전류원은 전압원으로.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전화번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전류원이 병렬로 저항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등가 서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테브닌, 노턴 등가 회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나올 거고요. 물론 이 4장에 있는 회로 분석법이든지 뭐든지 다 시험에 나올겠죠. 그리고 이 테브닌, 노턴 등가 회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테브닌 등가 회로, 노턴 등가 회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브닌 등가 회로는요,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여러 개의 전화번들과 저항들을 하나의 전화번과 그의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하는 등가 회로를 테브닌 등가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키워드가 있어요.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뭐 차차 나오겠지만 어쨌든 특징은,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테브닌 등가 회로를 쓰면 복잡한 회로가 간단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저항들을 하나의 전화번, 그렇죠? 여러 개의 전화번을 하나의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저항을 하나의 전화번으로 만든다. 어떻게요? 하나의 전화번과 그의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저항으로 된다는 거죠. 일단 복잡한 게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알았네요. 여러 개가 있는 복잡한 회로가, 여러 개의 전원과 저항들이 있는 복잡한 회로가 하나의 전화번과 그와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복잡한 회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전화번과 그와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노턴의 등가 회로는 무엇일까요? 노턴의 등가 회로는요, 이상적인 전류원과 테브닌 등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전류원과 등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전류원과, 그쵸? 등가 저항, 여기를 테브닌 등가 저항이니까 RTH라 쓰고요. 여기를 똑같은 걸 쓰니까 이렇게 쓰고, 이걸로 바뀐다라는 거죠. 뭐가? 요 회로가 테브닌 등가 회로를 쓰면 이렇게 바뀌고, 노턴 등가 회로를 쓰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가 회로, 즉 똑같다라는 거죠.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회로를 등가 회로라고 하는데, 전류원으로 나타내면 노턴 등가 회로고, 전화번으로 나타내면 테브닌 등가 회로라고 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책에서는 테브난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냥 테브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테브닌과 노턴의 등가 회로는, 이걸 쓰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분석하기 좋겠죠. 보통의 회로들은 이렇게 있고
쫙 뭐 이렇게 있으면 이 회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RL 부하 저항에서 모든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하 저항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테브닌과 노턴의 등가 회로를 쓰면 이 부하 저항을 제외한 회로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하 저항을 바꿨어요. 뭐 예를 들면 회로들을 만들었는데 뭐 60W짜리 전구를 쓸 때와 100W짜리 전구를 쓸 때 회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쓰는지 60W 쓸 때 계산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100W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100W를 바꿨으니까 여기에 있는 회로들을 뭐 전부 다시 다 해석해야 되죠. 그렇지만 테브닌 노턴 등가 회로를 쓰면 부하 저항만 바꿔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미리 계산이 돼서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계산이 돼 놓고 요것만 바꿔서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복잡한 회로의 분석을 다시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테브닌과 노턴의 등가 회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브닌 등가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브닌 시어렘, 그래서 테브닌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테브닌 등가 회로의 형태는요. 일단 그래요. 모든 저항성 회로, 즉 저항과 전압으로 혹은 전류로 이렇게 구성된 회로, 그러니까 커패시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는 테브닌 등가 회로로, 네, 여기 또 제가 테브난이라고 써놨네요. 테브닌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브닌, 네, 테브닌 이렇게, 네, 테브닌 등가 회로 형태로 간략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브닌 등가 회로는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전압원을 테브닌의 등가 전압원, 등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회로 두 단자 사이의 개방 전압으로 정의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압원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저항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항이 결과적으로 이제 RL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걸려 있는 전압이 결과적으로는 VTH, 테브닌 등가 전압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전원, 요 안에 있는 전원을 다 저항으로, 내부 저항으로 대체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켰을 때 그 회로 두 단자 사이의 전체 저항이 RTH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로에서 요 두 개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은 테브닌 등가 전압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제거하고, 요거를 제거하고, 그렇죠? 제거하고, 제거하고 쟀을 때 VTH고, 요때 이 전압원도 제어를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놓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기 쟀을 때 나오는 저항을 RTH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왔으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배치해서 여기 전체 회로를 이렇게 바꾸면 땡입니다. 네. 예, 아주 쉬워요. 예. 뭐 쉽다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테브닌 등가 회로가
실제 그 등가 시키기 전 오리지널 회로하고 이렇게 쟀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예, 흐르는 전류도 똑같고 전압 걸려 있는 전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등가 회로로 간략하게 만드나 안 만드나 그 우리가 쓰는 그 부하단에서의 뭐 전류와 전압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회로는 똑같은 회로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네, 보시면 태블릿 등가회로에서 개방 전압 회로망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단자에 부하 저항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무리 복잡해도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딱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락 전류는 자, 그 단자를 두 개 연결하고 그냥 선으로 잇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하고요. 등가 저항은 뭐 마찬가지로 요 A 단자, B 단자에서 딱 저항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저항값이 등가 전압이죠. 저항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고 개방 전압도 마찬가지로 같다. 개방 전압 같고 단락 전류가 같다. 그랬을 때 두 회로는 태블릿 등가 회로다. 그러니까 등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좀 회로로 앞에서는 그림으로 그렸다면 여기서 이제 회로로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면 A번 그림 볼게요. 요게 A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지금 A 단자, B 단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럼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부하 저항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 부하 저항을 딱 없애고 지금 여기 전압을 딱 갖다 댄 거죠. 이게 뭐냐면 태분인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가 어떤 회로든지 그냥 태분인 등가 회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뒤에 절차가 또 나오겠지만 뭐 전압이나 전류 소스를 다 제거하고 예, 경우에 맞게 단락 처리한다든지 개방 처리를 해서 여기에 걸려 있는 저항을 또 구해요.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때 RTH와 VTH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압원, VTH 그리고 저항을 해서 요 지금 복잡한 요 회로가 요 똑같은 회로죠. 요게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저항 하나, 전압 하나로 딱 바뀌는 거예요. 두가 전압 하나, 저항 3개짜리 회로가 전압 하나, 저항 하나짜리 회로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 자, 태분인 등가 회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보다 이 다음 걸 먼저 보고 알아보도록 하죠. 자, 태분인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태분인 등가 회로를 구하려는 두 단자를 개방시킨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리지널 서킷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R3이에요. 네, 그럼 얘를 제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로가 지금 좌측만 남겠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자, 두 번째는 개방된 두 단자 사이의 오픈 전압을 구한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R3를 딱 떼내고, 그쵸? 딱 떼내고, 지금 그럼 회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려 있는 전압, 여기 단자, 요 단자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VS가 지금 걸려서 이렇게 전류 흐를 거잖아요. 그쵸? 그럼 R1과 R2가 있고 여기 사이 전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사이의 전압은 뭐겠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2VS가 되는 거죠. 예. 요것이 VTH가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오픈 전압이 그거죠. 그런 다음에 3번.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는 개방시켜 두 단자 사이 저항을 구한다. 저항 구하는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저항을 구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압원을 이렇게 이어준다는 얘기죠. 단락. 전류원은 없애서 개방시키고. 만약에 전류원이다. 그러면 얘를 그냥 없애주는 거죠. 그쵸?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리고 나서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맞지는 않지만,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단자 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단자 쪽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이게 눈입니다. 뿅. 이렇게 흰자. 네, 이렇게 뿅뿅뿅 해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예. 그때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 예제를 구할 거니까 한번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항을 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구한 RTH와 VTH를 직렬 연결시켜서 테브린 등가 회로를 만드는 거죠. 예. 등가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테브린, 그쵸? 테브린, 예. 예. 그런 다음에 앞에서 제거한 저항을 다시 붙여서 원래 완벽한 회로를 만든 다음에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자, 회로를 제가 하나 여기다가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고요. 여기가 R1, VS, 그 다음에 여기 R2, 여기 R3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테브린 등가 회로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테브린 등가를 구하려면 두 단자를 개방시켜라 였죠. 그러면 자, 일단 두 단자 부하 저항 이런 얘기죠. 부하 저항을 개방시켜라. 자, 그럼 회로가 어떻게 돼요? 회로가 요 회로가 여기 요 회로가 자, 이렇게 있죠. 요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VTH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2번 개방된 단자에서 인가된 이라기보다는 노드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한다. 이것이 VTH다. 네. 자, 그러면 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자, 요거 조금 복잡한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딱 걸려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저항이 지금 R3을 보면 한쪽은 여기 연결돼 있지만 한쪽은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저항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쵸? 있으나 마나예요.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저항 R1과 R2만 나타나 있어요. 예. 어차피 저항이 한쪽 끝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전류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자,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왜요?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있으나 없으나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저항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처음이니까 제가 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자, 여기 사이에 이거 무슨 회로예요? 여기를 VTH라고 놓으면 예. VTH는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뭐예요? 전압 분배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VTH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VTH를 구해서 RTH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가 제가 3번 쓰면 되겠네요. 3번 RTH를 구하기 위해 V를 제거한 후 단락시킨다. 그쵸? 이게 뭐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V를 제거한 후, 그쵸? V를 제거한 후 단락시킨다. 어떻게? 단락 이렇게. 예.
예,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R 아이고. 그런 다음 RL에서 보는 저항을 구한다 라는 거죠. 네. 자, 이거 뭐예요? 어디서 본대요? RL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여기 이렇게 RL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보는 거냐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그 RL 요 화살표 있는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처음에 R3가 나와요. 그쵸? R3. 그쵸? 그런 다음에 자, R1이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R2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쵸? 맞아요? 예. 제가 뭐 똑같이 그린다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R2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이거 다시 그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자, R3를 거치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R1, R2, 그쵸? R2가 R3 거친 다음에 여기서 R1과 R2로 갈라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단락시킨 거, 그쵸? 그런 다음에 요 점에서 걸리는 거죠. 여기가 바라보는 위치고. 자, 그러면 요거의 등가 저항 어떻게 해요? 자, 얘는 일단 R1과 R2는 병렬이에요. 요 병렬이라는 표시입니다. 요거 병렬. 예. 그런 다음에 R3와 더해진 것과 같죠. 그쵸? 그러면 자, 우리 병렬 어떻게 구했어요? 병렬 저항은 전체 병렬 저항 R이라고 하면 전체 저항을, 그러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R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되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R3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것이 뭐예요? RTH가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냐면 태분인 등가회를 해주면 되죠. 아까 구한 태분인 등가회로, 그 다음에 태분인 등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RL, 여기가 RTH, 여기는 VTH. 그쵸? RTH는 얼마요? R1 더하기 R2분의 R1, R2에 더하기 R3. 그 다음에 VTH는 뭐예요? VTH는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S 혹은 뭐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하는 I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RTH와 RL, 여기는 루프가 이렇게 흐르니까 I는 뭐 일정하겠죠. 그러면 요 직렬이잖아요. 저항이
그러면 전체 i는 어떻게 되겠어요? rth 더하기 rl분의 r분의 v니까 v가 vth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추후에 노턴까지 끝나고 RT 예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